주상천남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광수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4,955억 원, 자, 매출액이 4,955억, 영업이익이 666억 원, 이렇게 해서 매출액이 전년비 대비 2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0% 늘어났다. 그런 어떤 부분, 매출과 영업이 모두 사상 최고가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그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즈는 기존의 라이브 게임의 안정적인 실적에 신작 성과가 더해지면서 PC, 온라인, 모바일 게임 모두 고르게 성장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PC 온라인 부분에서 1838억 원,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는 2490억 가량 이렇게 달성을 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너무 과도하게 빠진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뭐 시장에서 빠질 때 웬만한 종목들은 좀 다 좀 거의 다가 좀 빠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뭐 이러할 때마다 좋은 기업에 대해서 항상 좀 모아 가셔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다,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쵸. 좋은 기업은 항상 있죠. 좋은 기업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저점에서 이게 공모주를 할 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훈 삼아야 됩니다. 공모주 이게 첫 번째 이런 어떤 구간에 참 이런 어떤 부분 공모주가 될 때, 근데 저점에서의 이런 어떤 부분을 찍고 서서히 우상향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의 카카오 게임즈가 더욱더 좀 주가가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별 상황 종목에 있어서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 투신이 매도, 그러니까 투심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좀 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좀 나왔던 그런 어떤 부분은 됩니다. 하지만 뭐 지수가 또 맨날 이러지 않지 않을까요? 다시 뭐 또 서서히 또 좋아지는 그런 어떤 부분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 뭐 반등의 단기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 요런 어떤 부분은 조금 뭐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요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등세가 나오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주가의 슈팅이 있었죠. 슈팅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있었고, 하락에 대한 부분, 다시 하락에 대한 부분, 요런 어떤 부분에서 힘의 균형점, 힘의 균형점, 요런 어떤 부분에서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반등세는 나와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보면, 자, 보면 현들아, 우리 코스피 보면 가격선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가격선을 좀 봐야 되겠죠. 이런 어떤 가격선과 이런 어떤 가격선, 상단에 대한 부분은 이런 어떤, 그러니까 삼천선을 뭐 심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삼천선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다행스럽게 보여준 그런 어떤 측면이 되네요.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일별 상황을 살펴보면 요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도, 요런 연기금에, 연기금은 좀 너무한 것 같아. 연기금은 너무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좀 좋은 기업을 좀 오랫동안 좀 갖고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참 좀 아쉬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지만, 자, 결국에는 뭐 보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좀 약간 짧게 보는 거고 기업 투자 관점으로는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렇긴 합니다 보면. 자, 외국인 기관들 뭐 다시 들어오겠죠. 뭐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있겠으나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좀 어느 정도 바닥 찍은 그런 어떤 모습 뒤에 추세 전환에 이런 어떤 거래량 터지면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상황이고 주봉 상황을 살펴볼까요? 주봉에 있어서 살펴보면 자, 이런 어떤 가격선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 바로 저점과 저점에서 주가를 들어올리고 다시 눌려줬다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침체권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상황을 살펴보면 일봉에 대한 부분 뭘까요? 시세의 이런 어떤 부분, 야, 이게 참 우리의 어떤 구조대를 열망했던 이런 어떤 부분이 있죠 보면. 결국에는 앞으로는 신규 상장주 초반에는 좀 건들지 않는 게 그쵸.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전저점에 대한 부분, 저점에 대한 부분, 요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 다시 요런 어떤 부분에서 재차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월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저점에서의 이런 어떤 모습에서의 주가를 올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왔고 다시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수렴, 자, 이런 어떤 수렴 이후 확산, 다시 저점에서 반등, 이런 어떤 구간에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낙에 뭐 실적이 좀 받쳐주고 한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좀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 시장이 어려울 때 기업이 좀 가치가 좋아지고 한데 얼토당토하게 시가총액이 막 낮아집니다 보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투심이 얼어붙고 모든 종목들이 좀 어두워 보이고 그럴 때 잘 이겨내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자,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테마주 열차 안에 가장 아주 먼저 움직이는 종목, 변동성이 크게 일어난다. 이격의 회복이 다른 종목보다 더 빠르다. 하락할 때 다른 종목보다 덜 하락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상승할 때 더 상승하는 그런 어떤 주도주의 면모를 한번 보이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항상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뭐 신라 시대, 통일 시대에 태어났으면 제약이 많겠죠. 요즘에 보면 뭐 화성에 간다 그러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기술의 진보라는 게 보면. 항상 좀 많이 얻는 것보다 좀 작은 것에서 오는 좀 만족감, 이런 게 항상 필요한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족할 줄 알면 즐거울 것이요. 탐욕에 힘쓰면 근심에 있을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해도 즐거울 것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하고 귀에도 근심하리라. 그러니까 참 만족이라는 게 값비싼 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좀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보다 더 좀 멀리 보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5일선을 타고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21선의 반등, 다시 5일선의 지지라인, 이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패턴에 있어서는 자, 분봉에 대한 부분은 패턴에 있어서는 좀 매집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런 대량 매집봉이잖아. 이런 어떤 부분, 이런 부분에서 대량 매집봉 이후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러할 때일수록 뭐 가격선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을 정말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카페에서 준벌을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